2026년에 아마 깜짝들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난 한 27년 동안 바뀐 적이 없거든요. 국민연금은 항상 9%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25년에 국민연금 개혁이 되면서 2033년에는 13%까지 올라갑니다. 9%에서 13%니까 4%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비율로 따지면 무려 44.4%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대신 조금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돈도 더 많이 내는데 소득 대체율도 하락하는 건 너무하다 해서 고정이 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납입했던 연금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을 바꿨습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즉 이걸 넘어가면 기초연금 안 드립니다 하는 그 금액이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단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247만 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월 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 근로소득 요게 좀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감액이 됩니다. 돈 버는데 뭘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웰스에듀의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제 첫 직장은 삼성생명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플래닝 센터에서 VIP 고객 상담을 계속했었고요. 이후에는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서 프라이빗 뱅커로 PB 생활을 쭉 했습니다. 현재는요, 웰스에듀라는 금융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아마 깜짝들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난 한 27년 동안 바뀐 적이 없거든요. 몇 퍼센트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은 항상 9%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25년에 국민연금 개혁이 되면서 이제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요 9.5%, 2027년에 10%, 10.5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요 2033년에는 13%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조금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이 쭉쭉쭉쭉 내려가서 결국 40%까지 하락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돈도 더 많이 내는데 소득 대체율도 하락하는 건 너무하다 해서 소득 대체율이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위로 올려서 43%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조금 올라간다. 이게 좀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하실 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공통점은 설사 재정이 적자가 되더라도 국가가 세금으로라도 메꿔준다라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실제로 세금이 투여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 이제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도 만약에 재정이 적자가 되면 국가가 보증을 한다라는 게 명문화되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그 대신 소득 대체율도 올라간다. 세 번째, 국민연금도 국가가 보증을 해준다. 이게 법에 명시가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기본적으로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동일합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27년 동안 9%였는데 이제 0.5%씩 매년 올라가서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9%에서 13%니까 4%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이 비율로 따지면 무려 44.4%가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는 전부 9.5% 쭉 올라가서 13%까지 온전히 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뭐 커지는 만큼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서 받는 돈도 조금은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내느냐?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 59세 말까지 내는 겁니다. 만 60세 될 때까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시죠. 내가 앞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될 개월수가 몇 개월쯤 남았나, 요걸 한번 보시면서 내 부담은 어느 정도가 될 건지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소득 대체율은 점점 내려가서 40%까지 떨어질 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더 걷는 마당에 소득 대체율까지 떨어뜨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요거를 끌어올려서 43%로 고정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숫자로 계산을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8년에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젊은 친구 홍길동 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균 월 소득이 한 309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 309만 원이냐면요, 혹시 국민연금의 A값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뜻하는 게 309만 원 A값입니다. 2025년 기준이 30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한 309만 원 정도 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몇 년을 가입하는 걸로 가정을 하느냐? 40년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 즉 65세부터 25년이니까 90세까지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309만 원에 40%니까 123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23만 6천 원 정도를 받을 뻔했던 이 홍길동 씨가 이번에 43%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서 309만 원 곱하기 43% 하면 얼마인가요? 132만 8,700원이네요. 네, 이렇게 받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소득 대체율은요, 각각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그 기준이 A값만큼 버는 사람이 40년 내고 25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따져서 계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저처럼 앞으로 국민연금 낼 날이 많지 않은 사람, 이미 낸 게 많은 사람은 좀 적게 반영이 되겠죠. 물론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홍길동 씨처럼 2026년, 7년, 8년 이때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그 변경되는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43%가 적용되는 거니까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연금을 보증한다라고.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작년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그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해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연금이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들한테 국민연금을 더 얻어서 주겠다는 얘기지 세금으로 주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을 바꿨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존의 국민연금법 제3조 2 국가의 책무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어때요? 좀 두루뭉술하지 않나요? 그렇죠. 믿음이 확 가시나요? 잘 못 믿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법 조항에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좀 안심이 되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을 지고 수립을 해라 이게 아니라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문화했다는 것이 올해 바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했던 연금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주든 다른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꿔주든 책임을 지고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 법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결 안심이 되실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정치적인 문제 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냈던 국민연금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를 갖고 한번 믿어볼 만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연금소득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외에는 이걸 외우고 있지도 못합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 어떤 게 있죠?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요런 연금 저축 계좌에 자금을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한 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받는 연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라는 것을 냅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내는 건 아니고요. 띄고 나옵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요게 표로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기 편하실 텐데요. 내가 일반적인 연금을 받을 때는요. 만 69세 될 때까지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5.5%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70세부터 79세까지 즉 70대에는 4.4%를 원천징수합니다. 80대가 넘어가면은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금을 조금만 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연금 중에요.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 중에 나 조금 받더라도 평생 받을게 라고 국민연금처럼 평생 연금을 받는 선택을 한다면 2025년까지는 60대 될 때까지도 4.4%, 70대에도 4.4%, 80대가 넘어가면 3.3% 이렇게 조금 깎아줬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요. 종신토록 받는 평생연금을 선택하면 60대 전이라도 70대라도 80대라도 모두 가장 낮은 세율인 3.3%만 원천징수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왕 받을 연금이면 세금을 조금 떼는 게 좋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금에 아주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80대부터 받겠다. 그래서 나는 3.3%만 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유 그게 쉽나요? 나 지금부터 받을 건데 나 속 편하게 평생 받을게 라는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3.3%만 원천징수를 하니까 아마 유리하실 겁니다. 나중에 연금 선택하실 때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이름은 연금소득세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연금소득세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내는 퇴직소득세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 이 퇴직소득세를 나는 좀 나눠서 받을게 라고 하면 정부에서 그 세금을 좀 깎아줍니다. 어떻게 깎아주냐면요. 일시금으로 받는 그 퇴직소득세에 비해서 10년 동안 받을 때는 70%만 과세합니다. 즉 30%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10년을 넘어서 받게 되면은 40%를 할인을 해줍니다. 즉 6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한 구간을 더 늘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나눠서 받게 되면 10년 차까지는 30% 할인, 20년 차까지는 40% 할인, 20년 차가 넘어가면 50%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받는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요것을 나눠서 받으면 매년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가 있겠죠. 요것을 30% 할인받느냐 40% 할인받느냐 아니면 50% 할인받느냐. 자, 그러면 내가 조금만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 10년 차 동안은 거의 최소한만 받고 역시 20년 차까지도 최소한으로 받다가 20년 차 넘어가면서부터 왕창 받으면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소득세로 전환된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겠죠. 근데 아니야 난 돈이 급해 나 부족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높은 세율을 내면서 연금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금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겠죠. 요건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가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는요. 미국에서도 원천 징수를 합니다. 세금을 띄어갑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불어난 돈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도 냈는데 나중에 연금소득세도 내는 일종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연금 가입자가 연금 계좌에서 ETF 등 간접 투자 기구를 통해서 외국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면은 외국에서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에서 원천 징수를 해 가겠죠. 그러면 요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낼 때 그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은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고 표현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세후 수익률이 좀 높아지겠죠. 다만 이게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금 계좌의 간접 투자 소득에 대해서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소득에 대해서 그 연금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뭐 지금 당장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많진 않으니까 그래 내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미국에서 떼어간 원천 징수는 좀 빼고 뛰어가니까 이중과세는 안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은 내가 젊을 때 돈을 벌 때 소득을 좀 아껴서 축적을 했다가 그 돈을 내가 연금으로 받는 구조인데 이 기초연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낸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 얼마나 못 버느냐 이것도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의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전체적인 소득이 얼마냐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좀 검토해보는 게 유리해집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즉 이걸 넘어가면 기초연금 안 드립니다 하는 그 금액이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건 좋은 거죠. 완화됐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혼자 사느냐 부부가 사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단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247만 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완화돼서 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이렇게 선정 기준액이 올라가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 근로소득 요게 좀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감액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돈 버는데 뭘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내가 은퇴하고 근로소득을 바로 발생시켜서 근로소득을 받고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소득 요거를 좀 줄이고 기초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 것이냐 요거는 좀 개별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준금액이 247만 원, 395만 2천 원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뭐 수령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된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대, 뭐 저도 50대입니다만 사실 선택의 폭이 넓진 않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빠른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꼭 점검해 봐야 될 거 몇 가지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요. 내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평생 받는 겁니다. 10년 이상 냈다면. 이민 가면 일시금으로 줍니다. 근데 뭐 국민연금 때문에 이민 갈 일은 없겠죠. 자, 그 대신 딱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입니다. 자,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 좀 돈이 부족해. 나 땡겨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5년을 당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만 60세부터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돈을 받는다면 누가 안 땡기겠습니다. 빨리 받으면 감액을 합니다. 얼만큼 하느냐? 1년에 6%씩 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당기면은 6, 5, 30%가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받을 때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내가 60세부터 받게 되면 얼마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70만 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받는 기간 5년 늘어나지만 그래도 좀 속이 쓰린데요.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65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나 천천히 받을게 하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어차피 사망할 때까지 주는데 굳이 그걸 왜 연기합니까? 보통들은요. 내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아이고 돈도 많이 버시는데 뭐 국민연금을 다 받으려고 하십니까? 국민연금을 좀 깎겠습니다 라는 감액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감액이요 최대 5년이에요. 자, 난 내 일 때문에 나는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번다고
내 국민연금을 감액한다? 나는 기분 나빠 싫어 한다면 국민연금을 미루시면 됩니다. 몇 년? 5년 미루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무려 7.2%씩 늘려줍니다. 5년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36%네요. 그러니까 100만 원부터 시작할 걸 136만 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5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을 계속 누적한 것을 더해줍니다. 아마도 136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비교해 볼까요?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충분한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70만 원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내가 소득도 있고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하면은 거의 136만 원 플러스 알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꽤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1층 연금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느냐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2층 연금이 뭡니까?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은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일시금으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인데 언제부터 받느냐를 선택해야 된다면 퇴직연금은 그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거냐 나눠서 받을 거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퇴직소득세 100%를 다 내고 일시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나눠서 받으면서 최대 50%까지 퇴직소득세를 할인해서 세금을 좀 절세하느냐 요거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외에 예를 들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그다음에 일반적인 보험회사 등의 연금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하나 더 있죠. 주택연금까지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어디서 얼만큼씩 나오는지 도저히 감이 없다. 자,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찾아보십시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기가 막힌 사이트입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있는 연금은 죄다 긁어 모아서 스크래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살에 어디에서 얼마를 받게 될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통합연금 포털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일단 내 연금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때 좀 부족하겠구나, 이때는 좀 여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조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대충 큰 그림은 그려질 겁니다. 어떤 사이트라고요? 통합연금 포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대 같으면 앞으로 투자할 기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연금저축 펀드, IRP 이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잘 아시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것들도 2060, 2065 이런 것들 좀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상품을 투자하면서 장기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대에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40대에는 이제 슬슬 심각해지고 좀 초조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통합연금 포털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허술하게 준비가 되었구나, 제대로 안 돼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나마 근로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납입되어 있을 거고요. 퇴직연금도 꼬박꼬박 들어가 있을 겁니다. 회사가 좀 좋은 회사면 연금도 내주는 회사들이 좀 있죠. 그래서 1층, 2층, 3층이 좀 차곡차곡 모여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도 내가 소득신고를 많이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낸 돈도 많지 않을 거고요.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물론 노란우산공제 같은 거를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린 IRP 같은 것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것들 세금 혜택 주면서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까? 요거 40대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꼭 검토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0대에는 이제 투자 수익률을 높여서 내 연금 재원을 확보한다라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즉
인출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주택연금은 사용할까 말까? 이런 인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